자, 20번입니다. 20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우리 등기부에서 판결하고 좀 자주 나오죠. 자, 틀린 걸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판결 받으면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그죠? 판결 받으면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도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딱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만. 확인 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단독 신청할 수 없다. 확인 판결 안 되죠. 자, 보존 등기도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형성, 확인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러면 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등기 절차의 이행 명하는 확정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우리 등기 신청은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에 따라서 등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이런 표현도 쓰고 그죠? 두 가지 표현을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쓰는 거예요. 등기부는 그래서 지랄 같다고 그랬죠.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 즉 10년이 지나도 라는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맞네. 2번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포괄유정, 특정유정 받은 자는 직접 자신 명의로 자 건물 신축한 자가 보존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자는 딱 세 사람. 누구? 포괄 승계 받은 자. 포괄 승계는 세 가지. 상속, 법인의 합병, 그리고 무슨 유정? 포괄 유정. 포괄 유정 받았다면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지만 특정 유정은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답. 그죠?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해야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자, 이행 판결은 판결만 있으면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판결만 있어도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그죠? 형성 판결은 그래서 판결만 있으면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등기해야 돼. 4번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토지 분할 없이 토지 일부만의 이전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그죠? 없어요. 이게 옛날에 대부분에서 난 판결인데 하급심에서 판결을 잘못 내린 거예요.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라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하급심에서 일부의 이전 등기 이행하라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판결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변호사는 당연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전은 안 되니까 분명히 판결이 잘못되다.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어줄 줄 알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다. 하급심 판결을 엎으려고 하니까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 이렇게 살짝 돌려버린 거야. 부동산 토지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는 원래 할 수 없지만 토지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느냐? 분할하고 하면 되잖아. 분할하고 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일부 이전 등기 안 되잖아. 그래서 일부 이전 등기 판결한 그 법원이 잘못했다고 파기환송 보내버려야 되는데 쪽팔리니까 뭐라고 했다. 분할하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급심 판결도 잘못된 게 아니야. 일부 이전하라. 일부 이전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 분할부터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참 그렇죠. 이 판결은 하급심 판사하고 대법관하고 뭐 밥을 먹었든지 뭐 소주를 먹었든지 뭐 있겠지.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확정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등기필 정보는 내는 자가 있고 작성 통지 받는 자가 있죠. 자, 내는 자는 누가 낸다? 의무자가 낸다. 그래서 등기 신청인에 의무자가 있다면 내야 되고 신청인에 의무자가 없다면 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승소한 자는 단독 신청하지만 누가 단독 신청해요?
의무자가 그럼 내야지. 만약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면 낼 필요 없죠. 의무자 없으니까. 됐어요. 자, 21번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자, 본등기는 금지할 수 없다. 그리고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그러면 각하 등기 안 해줘. 맞고 2번 그래서 1번이 맞죠. 2번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보존등기는 원래 원시취득자가 신청하는 게 보존등기죠. 그러나 원시취득자가 보존등기 하지 못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포괄승계 받은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장에 의해서 자기가 최초 소유자거나 포괄승계인임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판결받아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도 있죠.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해야 됩니까?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모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이행 판결 받은 자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형성 판결 받은 자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보존등기는 이행, 형성, 확인 모두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판결문의 내용에서 이 사람이 최초 소유자다 라는 내용만 확인되면 된다고 그랬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압류등기 촉탁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압류등기를 해야 된다. 틀렸죠? 자, 직권 보존등기 해주는 것은 딱 4가지 법원의 촉탁. 법원이 촉탁하는 4가지.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 가압류 촉탁, 가처분 촉탁, 경매 촉탁. 4가지가 직권 보존등기 사유야. 압류는 법원이 촉탁한다, 세무서가 촉탁한다. 세무서가 촉탁해. 세무서가 촉탁하는 건 등기관이 쳐다보고 방구도 안 낀다고 그랬죠? 보존등기 해주지 않습니다. 안 해요. 압류는 보존등기, 직권 보존등기 사유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말소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5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 제기해서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판결받은 채권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채권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알겠습니다. 자, 22번 갑니다. 다음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즉 등기가 가능한 걸 찾아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가 가능한 걸 찾아라. 그럼 가능한 걸 찾기 어려우면 불가능한 거 소구하라. 제거하라. 그러면 되겠죠. 자, 1번, 2번 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하고 맞물리는데 2번부터 보세요.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중1인이 본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가포 자기지분만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전원 명의로 신청하면 안 되죠.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 그래요. 그런데 가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포괄 유정 받은 자가 아니고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또는 수인의 공유자 중 일부가 나오면 그때는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됐습니다. 자, 1번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은 우리 가포자기지분 상공 전원 명의가 아니고 우리 찌찌전임 이 속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지상지역 전세임자권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대신에 권리 일부, 지분에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됐네요. 1번 수인이 공유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그럼 소유자 한 사람당 소유권 하나씩 가진다.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서 가진다. 그게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가능 불가능?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 대신 권리 일부, 지분에는 불가능. 맞죠? 근데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신청 돼요? 안 돼? 안 돼. 각가라각각 각하. 그죠? 각하죠? 네? 예. 예.
공유 부동산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상공 전원 명의 할 때 수인의 공유자 중 일부가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을 때. 됩니까? 그 수인의 공유자 중 일부가 할 때 만약에 소유권 이전, 권리 이전, 지분 이전이면 당연히 가능해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수인의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이전 등기 신청은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자기 지분의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수인의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조건 전원 명의로. 맞죠? 전원 명의로. 모든 권리가 다 보존 등기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수인의 공유하는 부동산에 그중 1인이 보존 등기 신청했어요. 전세권 등기 신청했어요. 전세권 등기 신청했어요. 그죠? 그럼 이미 이건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찌찌전임은 부동산 일부에는 등기가 가능하지만 권리 일부에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 명의 하는 것은 수인의 공유자 중 일부가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그때는 전원 명의로. 그죠? 됐습니다. 자, 3번 봅니다.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중 그 일부 지분에 대한 포기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하고 나오는데 요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 권리 일부에 가능하다. 권리 일부 가능하고 부동산 일부에 안 되죠. 찌찌전이면 아니니까 부동산 일부에 안 되잖아. 그럼 권리 일부에 저당권 등기 가능하죠. 그럼 보세요.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럼 권리 1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부 지분, 2분의 1 지분을 저당권 대상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저당권의 대상은 이제 소유권 한 개 다예요. 소유권 2분의 1만 남았어요. 2분의 1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하지 못하는 대신 권리 일부에는 성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 포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건 각하할 수 없다.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요렇게 바꿔보죠.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죠?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가능하지만 권리 일부에는 안 되잖아. 권리 일부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돼 있잖아. 가능하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전세 대상인 권리에 대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어. 그럼 그 등기는 가능할까요? 그러면 전세권은 권리 하나 전부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권리 일부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일부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 전세권은 권리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등기는 불가능한 거야. 각하되어야 되는 거야. 됩니까?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환매 특약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 별개 신청서.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 5번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각하.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3번 뿐입니다. 3번. 이 3번을 안다는 얘기는 민법 지식이 머릿속에 딱 잘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등기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민법에 가깝죠. 근데 이거를 맞추고 시험장 간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냥 다른 게 다 각하니까 3번밖에 없겠네. 이렇게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3번을 보고 바로 찾아간다. 요거는 시험 끝나고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됐습니다. 23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원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권리자만 증명하면 됩니다. 의무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주소 증명 서면을 누구도 내야 된다. 의무자도 내야 돼.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주소 증명 정보를 냅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등기 신청에서는
누구만 증명하면 된다. 권리자만 증명 쓰면 내면 됩니다. 그죠? 됐어요. 자, 2번 직권 보존 등기한 등기관은 등기빌령부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자, 등기빌령부 작성 통지할 필요 없는 것. 권리자가 새로 생겼지만 대승 직관 공유. 기본적으로 신청한 자가 없다면 등기빌령부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직권 보존 등기 신청자 없네. 통지할 필요 없죠? 3번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했습니다. 이때 등기빌령부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대승 직관 성소한 등기 의무자 직권 보존 등기 이때는 등기빌령부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 채권자 대위 나오면 자 딱 공식이다. 신청인은 채권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권리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이다. 맞네요. 5번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등기부에 조합 이름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등기한다. 합유. 그죠? 자, 합유 등기할 때는 가장 기본 두 가지. 합유라는 뜻 기재하되 대신에 합유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됐어요. 자, 24번 갑니다. 보존 등기 틀린 걸 찾으세요. 했습니다. 1번 자 보존 등기와 그 말소는 모두 단독 신청이다. 판수보상 표표 신호인가 그죠? 자 보존 등기와 그 말소 똑같은 리듬 박자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모두 단독 신청이다 그랬어요. 2번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모두 기록하지 아니한다. 근데 두 가지 중 한 개만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죠.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진정 명의회복 은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으로 기재하되 원인 일자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보존 등기는 둘 다 기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엄청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촉탁이 있습니다. 자, 법원이 4가지 등기를 촉탁하면 직권 보존 등기한다. 법원이 촉탁하는 4가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 경매는 강제 경매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가압류 직권 보존 맞죠? 맞고 맞다. 4번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자 보존 등기 나오면 항상 이게 토지인가 건물인가 구분하고 토지 나오면 반드시 상대방은 국가 등장하고 건물 나오면 상대방은 반드시 지자체 장 등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건물 나왔으니까 보존 등기 관련한 지자체장이 나와야 돼. 자치구의 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확정 판결을 받든지 또는 판결 안 받고 그냥 소유권 있다고 확인만 받더라도 직접 확인받은 자, 판결받은 자는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맞죠? 5번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바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하면 되죠.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상속 등기 하여야 한다. 틀렸다. 보존 등기 할 필요 없다. 피상속인 명의로 하지 않는다. 사망자가 권리 가질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땅 못 가져서 난리인데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어쩌라고. 그죠? 죽은 사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사망하면 화장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죠? 저도 미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 가장 좋은 거는 내 고향 마산 앞바다 뿌려주든지 안 되면 아빠 살던 동네 뒷산 수도산에 뿌려주든지. 근데 얼마 전에 가보면 수도산은 흐려지고 아파트 들어서 그건 조졌다. 바다에 뿌려주든지 어려우면 너가 집 근처에 올 수 있는데 뿌려라. 편한데 그랬어요. 산 사람도 땅이 없어 난리인데 죽은 사람이 땅 찾아오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랬어요. 자 그래 해놨어요. 자 25번 이놈들이 저거 집에서 억수로 먼데 뿌릴까 봐. 그죠? 먼데 뿌려놓고 멀어서 못 가요. 이러거든요. 자 25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수용은 이전 등기하는 수용도 있고 보존 등기하는 수용도 있죠. 그건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차이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수용하면 보존 등기, 등기부 만들면 되니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등기부 있으니까 등기부 또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못하고
등기부를 이용해서 이전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하든 이전 등기하든 수용은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보존 등기해도 단독 신청, 수용 원인 이전 등기해도 단독 신청, 판수 수용은 보존하든 이전하든 다 단독 신청이다. 그죠? 그런데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등기부에 존재하던 원래 권리들은 놔둔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등기관이 직권말소해 주도록 돼 있죠. 그러나 4개는 직권말소하지 못한다. 그 4개가 무엇인가? 그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 수용하는 자가 권리 취득하는 날이 수용의 개 같은 날, 개시일입니다. 그럼 수용 개시일 이전에 존재하던 소유권은 놔둬라. 왜냐하면 이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미 등기는 안 돼 있더라도 뭐 받았다면? 상속받았다면 그 사람도 수용하는 자 앞의 소유자 맞죠? 놔둬라. 그 다음에 지역권, 지한테 유리하니까 지역권은 놔둬라. 그 다음에 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무슨 결? 재결이라고 부른다. 재결로 존속하라고 인정된 거 놔둬라. 그래서 4가지는 놔둡니다. 다시 자, 수용의 법적 효력 발생하는 날, 개 같은 날, 수용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 놔둬라.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된 거 놔둬라. 그리고 지역권 놔두고 재결 놔둬라. 그죠? 4가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전부 직권말소입니다. 원래 이것도 다 직권말소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전 등기 형식을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은 있는데 개 같은 날이 4월 1일입니다. 그럼 그날부터 수용의 재결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수용의 재결일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틀린다. 개시일 나와요. 자, 1번 3월 1일 개시일 전이네. 매매 계약만 했네. 그런데 등기는 5월 27일 맞춰졌네. 그럼 수용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만 놔두라고 그랬죠. 수용 개시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니까 요거 직권말소 하는 거네. 2번 2021년 3월 2일 3월 2일이니까 수용 개시일보다 빠르네.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21년 5월 28일에 맞춰진 경매기입 등기 이런 건 말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 직권말소야. 직권말소. 3번 2021년 3월 5일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 현대. 저당권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무조건 다 죽는 거죠. 이건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4번 2021년 3월 9일 3월 9일이면 수용 개 같은 날보다 빠르네. 상속 사유 발생. 그러면 수용 개시일 전 이미 소유자가 돼 있죠. 그러면 등기는 그 이후에 되든 그 앞에 되든 지울 수 없다. 지울 수 없다. 해서 4번이 말소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 5번에 가처분. 이건 뭐 그냥 직권말소 대상이죠. 가처분은 언제 있다 그런 건 안 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4가지를 외워야 돼요. 그 4가지를 못 외워두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외운 사람만 맞출 수 있다. 못 외운 사람은 무조건 틀린다. 이거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 4가지가 안 외워져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 분명히 안 외운 사람은 어디서 분명히 2번 가압류 경매 이걸 마음대로 경매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 이걸 마음대로 지울 수 있냐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뭐 3월 20일 가처분 법원이 가처분 촉탁한 거잖아. 이거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아니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개인이 신청한 거잖아. 죽이고 막 안 죽여야 될 거 죽이고 맞죠? 죽여야 될 거 살리고 막 혼자 막 그러니까 안 외워졌으면 수용 원인 이전 등기할 때 말소 못 시키는 것은 외워져 있는 사람만 푼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문제가 안 됩니다. 외우세요. 자, 26번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자, 전세권 설정의 범위와 전세금. 자, 우리 필요적 계산.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4가지의 공통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은 범위다. 범위.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느냐 일부만 대상으로 하느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목범, 필요적. 그죠?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이외에 요역지가 어디냐. 지역권 등기는 우리 성역지 등기소에 신청하죠. 그래서 성역지 등기부에 등기할 때 요역지를 반드시 기재해줘라.
거꾸로 요역지 등기부에는 목범 승역지를 기재하라. 이래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은 전범, 전세금과 범위를 적어라. 임차권은 차범, 차임과 범위를 적어라. 이게 필요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필요적에서 이 임차권의 이 차임 때문에 요즘 이 필요적의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옛날에 필요적은 무조건 적는 거였죠. 그래서 환매 특약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그래서 옛날에 매매 비용은 매매 비용이 제로, 지불된 금액이 없더라도 필요적이니까 무조건 적어야 돼. 어떻게 적느냐? 매매 비용 없음이라고 적으라 돼 있어요. 그게 필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설례가 하나 나오면서 이 차임에 대해서 임차권에 있어서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채권적 전세 임차권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때는 차임은 적을 필요 없이 보증금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요래 나와버렸어요. 대부분 설례가. 그래서 필요적인데도 불구하고 차임이 없다면 적을 필요 없고 보증금만 적으면 된다. 그럼 옛날에 매매 비용은 필요적이니까 비용이 안 들어도 적어라. 그러니까 필요적이라는 개념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상한 설례를 내놓으면서 이 필요적의 개념이 깨져버린 거야. 이런 놈들이 다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몰라. 이제 대부분은 법률의 안정성 때문에 법률을 지켜라라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 법률을 무조건 지키다 보면 뭔가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 하나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법적 안정성보다 더 우위에 서야 돼 할 때는 여태까지 지켜왔던 논리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되는 것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법관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아니까 뭐 자기도 알아서 했겠지.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는 지랄 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필요적 하면 무조건 적어야 돼. 단순하게 끝났는데 이제 환매에 있어서 매매 비용은 무조건 적어야 돼. 필요적이니까. 그런데 임차권의 차임은 필요적이지만 차임이 없다면 적을 필요 없어. 이씨, 뭔데 이거 들은 놈들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태까지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으니까 좀 드립니다. 이전에 했으면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은 한번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채채, 그죠? 건저당권은 최고액, 채무자, 최채. 이게 필요적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하면 그냥 따지지 말고 특, 약, 기, 지, 보 하라고 그랬죠. 다만 저당, 건저당 관련해서 변제기와 이자와 지연이자, 변이지,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 변이지는 잘 보면 똥이죠.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 있으면 적어라 되어 있지만 건저당에서는 아예 기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전세권 설정의 범위와 전세금 전범,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맞네.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 요역지 어디 간다? 성역지 등기소. 거기다 신청하게 됩니다. 3번 등기관이 성역지에 지역권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 등기를 해주면 되죠. 우리 성역지는 신청받아 등기하고 요역지 등기부는 직권으로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4번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나오면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아닌 전세금 반환 목적의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다. 그죠? 그래서 이름만 전세권이지 사실은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저당권 일부 이전이든 전세권 일부 이전이든 등기할 때는 부양, 부기 등기로 하고 양도액을 기록한다. 그죠? 전세권이 일부 이전하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도 일부만 양도됐을 거다. 양도액 얼마냐 적어라. 그 다음에 일부 이전인데 전세권 이전이니까 소유권 이전 아니죠. 그래서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럼 저당권 일부 이전 나와도 똑같다. 똑같이 양도액 기록하고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전세권이 저당권하고 지금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담보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고, 담보물건으로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순위 확보 목적의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지금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 끝나야 청구할 수 있다. 끝나야. 그 전세권이 소멸해야 되죠. 전세권 소멸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반드시 전세권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건물의 특정청 전부가 전세권의 범위일 때는 건물의 일부이지만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죠? 됐어요. 자, 27번 담보물건입니다. 틀린 거 찾으세요. 1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합니다. 그렇더라도 등기부에 채무자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아까 필요적, 채권액, 채무자는 무슨 기재상? 필요적. 필요적이니까 가타부타 따져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적어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적어. 채무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 필요 없다.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정답. 그죠? 2번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은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여기 나왔네. 아까 전세권 일부 이전이 아니고 저당권 일부 이전에요. 똑같이 부기 등기를 하고 양도에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전세권 일부 이전도 이름만 전세권이지 사실은 담보물권, 저당권과 똑같은 전세권이기 때문에 그죠? 두 가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4번 건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변제기 이자, 변이지는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다. 맞네. 5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안 하는 건 4가지 뿐이다. 4가지 아니면 다 말소다. 그죠?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 이 특별한 사정은 뭘까요? 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그건 놔둬. 이러면 그건 놔둬야지. 그죠? 자, 28번. 가등기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입니다.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 번득케 할 수 있냐, 없냐? 자, 여러 명인데 일부 지분에 관해서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가포 자기 지분. 그러므로 일부 지분에 관해서 번득케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자,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우리 판수보상 표표 신원가 단독 신청 특례죠. 판수보상 표표 신원가의 가가 가등기 가처분이야.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고 나와야 돼.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틀렸어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나와야 된다. 단독 신청. 그래서 실제로 우린 나왔던 문제가 이 가등기 가처분 줘놓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한다. 틀렸다. 그리고 또 하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린 그 법원이 가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다. 틀렸다.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하여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요게 이제 외길입니다. 외길.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가등기상의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자, 가등기상 권리는 채권적 청권이죠. 채권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자,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니까 채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채권의 이전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채권 이전. 이전 나오면 두 가지로 딱 나뉜다 했잖아. 소유권 이전이냐 아닌 권리 이전이냐. 채권은 소유권이다 아니다. 소유권 아니죠. 헷갈리는 물인데 채권은 아예 물건이 아니잖아.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그럼 채권은 소유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는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는 권리야.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야. 그래서 자, 이때 부기등기 형식으로 채권 이전, 소유권 이전 아니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 옳은 거네. 4번 가등기 권리자가 소재불명 나오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가 나와야 돼요? 채권 판결 나와야 돼. 그래야 단독 신청할 수 있어.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아니야. 채권 판결이 있어야 돼.
소재불명 나오면 무조건 무슨 판결? 채권 판결. 막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해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 소재불명 나오면 채권 판결 찾아라. 안 나오면 틀렸다. 됐고.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단독 신청. 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뿐이다. 누구만? 가등기 권리자만.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아닌 상대방인 의무자나 제3자는 가등기가 아닌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말소를 단독 신청하는 의무자나 제3자는 주인이 있음을 표시해야 되죠. 명의인의 승낙서를 입에 물고 와야 된다. 그죠? 그래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물거리 버린다. 그죠? 물거리. 네. 자, 됐습니다. 그죠? 29번. 물거린다는 의미를 여러분 모르시죠? 옛날 우리 시골에 고모님 살아있을 때 충청북도 옥천입니다. 청성면, 청산읍 청성면에 살아요. 사실 때 가면 우리 집에 남자들이 전부 어릴 때부터 게를 먹었어요. 좋아합니다. 고모부도 좋아하시고. 그래 가면 그 도사견하고 접 붙여가지고 덩치만 크게 만드는 이렇게 사람 오면 그냥 일어나기도 귀찮아. 지 몸 지가 힘든 거야. 몸이 크니까. 앉아가지고 꼬리만 덩 꼬리가 이것도 빨리 움직여. 살랑살랑 나냐. 너무 크니까 그냥 덩 이런 게 있어. 그럼 여름 되면 이제 아버지, 삼촌, 형님, 그 다음에 고모부터 가슴이 모이거든요. 그럼 가기 전에 전화합니다. 고모 한 3일 후에 우리 갈 테니까 아버지하고 삼촌 모시고 가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개를 갖다 저 개울에 가서 뚜리 잡아가 불로 끄슬려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푹 끓여 놓는데 산에 가서 참옷 캐와가지고 참옷 안에는 한 3일 동안 푹 끓여. 국물이 새카맣습니다.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안 먹고 그것만 뜯어 먹고. 됐습니다. 틀린 것은. 너무 크니까 5사람이 뜯어먹어도 다 못 먹어요. 그럼 3일 동안 뭐 한 반밖에 못 먹고 오면 나머지 이제 고모부가 다 먹고 이제 힘이 철철 넘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쏘고 또 싸우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러셨어요. 자,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수리만 소급하고 효력은 불소급. 맞죠? 그래서 2번도 받고. 3번 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어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것인데 보존등기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없고 원시취득이니까 권리자 나만 존재하죠. 상대방의 채권 자체가 없어요. 보존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가등기 있으면 등기관은 각하해야죠. 각하.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 4번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는다면 상대방인 가등기 의무자나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가등기가 아닌 가등기의 말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 할 때 상대방은 어떤 소유자? 그때 그 사람. 가등기 당시 소유자하고 해야지 지금 소유자고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맞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하는 거. 아까 우리 했잖아요. 권리의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야.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자, 우리 권리에 관해서 권리 변경 등기와 권리 경정 등기는 등기 방식이 똑같습니다. 보통 나오면 변경 등기로 나오니까 우리가 변경해서 많이 다루는데, 자, 요거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다. 그러면 무슨 등기? 부기. 이해관계는 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해관계는 있다.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승낙을 해줬냐 안 해줬냐에 따라서 승낙을 해줬다면 부기등기, 안 해줬다면 주등기. 요래 나뉘죠. 그런데 자, 권리를 말소합니다. 권리가 잘못 말소돼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경정합니다. 할 때 이해관계인 있으면 반드시 승낙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말에 찍은 승낙을 못 받으면
아예 말해직을 못합니다. 승낙을 못 받아도 주등기로 할 수 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하나뿐입니다. 권리 변경과 경정 등기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승낙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하는 것. 권리 변경이나 경정 찾아라 이 말이에요. 벌써 문제 자체에서 권리의 말소나 권리 말소 회복이나 또는 경정 위에서 직권 경정은 무조건 이해관계에 승낙 받아야 가능하고 승낙 못 받으면 아예 못한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 경정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하고 나다 권리의 변경. 요게 1번이 바로 정답이네. 그죠?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2번은 보니까 권리 변경이에요. 표시 변경이에요. 표시 변경이 아니죠. 나머지 약정이 변경이 없잖아. 그러니까 1번밖에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한번 봅니다. 주등기로 하는가 부기등기로 하는가. 부동산 표시 변경은 이해관계의 승낙이 있고 없고 떠나서 표제부등기는 무조건 무조건 주등기야. 이건 뭐 이해관계 승낙 받냐 못 받냐 아니고 그죠? 무조건 주등기야. 그래서 이거 승낙 없으면 부기등기를 하지 못한다. 만약 있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나 표제부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야. 이거는 무조건 안 따지는 거죠. 그리고 각종 특약 약정도 무조건 부기죠. 무조건 부기야. 특약 약정 무조건 부기. 전세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했는데, 자, 우리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는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느냐 소유권 아닌 걸 처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걸 처분 제한하면 부기등기. 전세권을 처분 제한하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걸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그죠? 그럼 2번은 주등기지만 무조건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자체가 없고 3, 4, 5는 다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는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찾아들어가면 되겠죠. 조금 어렵긴 하겠네. 그런데 등기는 다 맞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래도 우리가 좀 다뤄봄직한 것만 많이 냈는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 등기는 한 문제 지문 5개 중에 많게는 3개, 4개까지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 있다. 등기법은. 그런데 나머지 1개 아는 것 2개, 1개, 2개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거의 7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1, 2개에서 아는 지문이 안 나왔다. 그 말은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건 틀려주는 겁니다. 틀려주는 거예요. 등기는 그냥 7개에서 8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고 그 정도 욕심내지 마세요. 그 정도는 맞는다. 모르고 해도 저 읽다 보면 아는 지문 찾아가라 그랬어요. 모르는 거 가지고 머리 끄대기 잡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또 다음에 한번 더 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